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한국이 일본을 몰아낼 때처럼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에 당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돌고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을 거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잘 계셨죠? 예, 요즘 네. 저 나라가 어지러워서 네. 그러나 우리 경제만은 제대로 돼야 된다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개인 유튜브 시작하셨다고요? 예,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잘 되세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아 그래요? 뭐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가 한 1,600 올라갔습니다. 네. 대박 나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이 공중파에서 못다한 소리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좀 내용이 알차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과찬의 네. 말씀이십니다. 거기가 이제 막 몇백만 되면 예. 이 프로그램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문인데 최근 기사를 냈어요. 우리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넛크래크에 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면초가다 이 말이죠. 예, 넛크래커라는 게 호두 까기 기계입니다. 네. 호두 같은 호두, 네. 호두 안에 그러니까 끼었다 이 말이구나. 호두 같은 이런 딱딱한 견과류를 안에 알을 빼먹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호두를 양쪽에서 그 펜치처럼 맞아요. 그걸 이제 호두 까기 기계 넛크래커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반도체가 바로 넛크래커에 끼인 호두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압력 속에 찌그러지는 호두처럼 한국 반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고거든요. 네. 이렇게 양쪽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의 압력, 미국, 일본 등이 다시 반도체를 되찾아가겠다 하면서 선진국들이 공격하고 있고 또 반대쪽 이 호두까기 기계의 한 반대쪽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빠른 쪽으로 치고 오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 끼었다. 사실 한국은요. 국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의 별명이 반도체 공화국, 예, 반도체 리퍼블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로 컸고 반도체 국제 경쟁력 지금까지도 뭐 세계에서 뭐 1, 2등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이나마 지금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힘이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넛크래커에 끼었다라는 이 국제적인 경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지금 머릿속에 넛크래커가 이렇게 호두를 까고 있는 걸 연상을 하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와닿는데 예. 좀 기분 나쁘기도 하네요. 우리 잘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래 반도체 중에 메모리 분야가 좀 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주 반도체 전문 그러니까 영역까지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 근데 반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메모리. 자, 메모리는 기억이라는 말인데 반도체의 성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모리는 반도체의 기억 용량 무조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정보를 쭉 축적 누적하는 이 기능. 이 메모리 기능 이게 한국이 세계 제1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1등,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뒤집히는 듯한데 어쨌든 한국이 압도적 1위고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는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걸 구동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머리를 쓰듯이 반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앞서 있지 못해요. 여기서는 대만이 세계 최고 1위입니다. TSMC. 그렇습니다. 대만의 그 유명한 TSMC. 그다음에 뭐 대만에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 2등이긴 한데 TSMC가 시장 점유율 60%, 삼성전자가 15%. 이러니까 2등은 2등인데 1등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지만은 뭐 통괄해서 볼 때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든 또 메모리 반도체든 반도체 생산에 관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이제 메모리 쪽으로, 예. 디램 쪽으로 이제 중국이 확 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세계 1위 평정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에 절대적으로 그 한국의 기술 협조를 받고 한국 도움으로 살아왔던 중국 반도체 회사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중국은 국가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창신 메모리라든지 또는 양쯔 메모리,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두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와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기술 격차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기술에서 20년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 인간 세상에서는 200년 정도 되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 격차가 최근에 급격히 좁혀지고 있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2년, 3년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요즘 삼성전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둔탁한 모습으로 있으면 2, 3년 내에 중국한테 뒤집힐 수도 있다. 이 상당히 위험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의 빨간불 경고등 신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초격차라 그래서 압도적 우위를 누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요즘은 속도의 시대라 네. 금방금방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얘기, 한국이 일본을 몰아낼 때처럼 추월할 때처럼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국을 제끼려고 한다 이런 얘기. 그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반도체는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클리 박사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반도체를 처음 개발했고 그 팀들이 이른바 실리콘밸리의 반란 8명 이 친구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는데 일본이 설금설금 70년대, 80년대 그 기술을 이제 뺏겨서 인텔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정부가 아주 굉장히 자금 지원을 하면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그 가격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위협하기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이 반도체를 뺏기면 일본한테 무너지겠다 해서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엄청나게 매깁니다. 네. 그리고 그 틈을 이제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가 한번 대한 세력이 돼보자 할 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까지 겸해서 한국을 지원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해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 또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일본을 앞섰죠. 그래서 세계 제1등까지 올라갔던 일본 반도체가 지금은 완전히 한때 무너졌다가 요즘 다시 일으키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한국이 지금 미국, 일본이 다시 반도체를 세우려다 보니까 한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온다. 이래서 마치 80년대 일본이 무너졌던 시절에 그 외국의 압력, 외국의 반도체 경쟁 상황과 지금의 경쟁 상황,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 실제로 지금 앵커님 지적대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 다른 거라면 지금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한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 일본을 때릴 때 한국을 도와줬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은 우리가 조금은 좀 위안이 되는데 그러나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공권력과 자금을 총동원해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양쯔 메모리, 창신 메모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강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잖아요. 예. 근데 둘 다 분단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보 위협이 있으니까 미국의 일각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시에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일본 같은 이런 안전한 쪽으로 다시 이걸 좀 부흥시켜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이런 예. 고민을 한다면서요? 이게 반도체 지정학인데요. 네. 사실 지금 2차 대전에 1차 대전에 미국이 독일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일본의 항공 기술
뭐 공군이라든지 핵무기 기술이 앞섰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에서 그 국가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서 이기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왜냐하면 각종 무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고급 반도체가 들어가야만 첨단 무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바로 국가 안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 경쟁이 그야말로 크게 지금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다시 이제 좀 부활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세고 미국은 이걸 좀 조정할 만한 또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네. 잠깐만 그 네. 말씀 거듭해서 올리면요. 네.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에 관련 없이 다시 미국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워낙 중요한데 지금 한국과 대만이 중국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특히 대만의 경우는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도 모르고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달라. 그러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줬던 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돈 그거 필요 없어. 돈 줄 필요 없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에서 관세 때리거나 또는 다른 경제적 압력을 가해서 뺏어오자. 그 와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바로 미국하고 착 붙어서 지금 미일 반도체 동맹을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한국 반도체 회사로서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사면초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잘해야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답. 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기술이죠. 그동안에 기술 면에서 초기술 격차, 초격차라는 게요. 상대방하고 기술 차이를 너무 많이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상대가 따라올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참 듣도 보도 못했던 듣보잡 회사였던 엔비디아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인공지능 반도체 GPU를 만들 동안 우리가 뭐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하고 삼성을 비교하면 삼성이 초격차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은 뭐 기업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정부 또 여러 가지 산업 전략 심지어 정치권에서도요. 반도체 보호 또 반도체 육성을 위한 좀 큰 그림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은 정계를 은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국회에 있었던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반도체 공부를 하고 요즘 책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래 왜 그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네. 있고 특히 이제 52시간 주 52시간 적용 가지고 네. 이걸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R&D가 제대로 좀 될 거다. 예. 또는 그렇게 하면 노동 인권 전체가 좀 흔들린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 이 보통 제조업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 22시간을 좀 적용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또 나머지는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술 연구라는 것은 어떤 영감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중요하지만 동료하고 같이 그 영감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에 막혀서 영감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나 아직 가야 돼. 이러면 기술 개발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반도체 같은 연구 기술 R&D가 중요한 기업에는 좀 융통성 있게 풀어주는 것이 좀 또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풀어줬을 때 그 근로자들에 대한 대가, 보상 이런 것은 뭐 다른 각도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52시간 문제는 사실 반도체 산업을 죽고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건이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반도체 생태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삼성전자가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후공정도 있고 전공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중소기업들 이게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대만의 TSMC가 클 수 있던 것은 약 3만 개 이상의 그런 생태계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생태계가 너무 약 대기업으로만 돼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무섭게 추격을 해오는데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딥시크 이런 거 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라는 회사 네.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스스로 반도체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축적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추리할 수도 있고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여기에 미국의 오픈 AI라는 올트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뭐 세계 압도적이다. 당분간 인공지능은 미국이 수십 년간 끌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딥시크라는 정말 자그마한 회사가 나와서 그 기술에서 엔비디아를 앞서거나 아니면 거의 그 오픈 AI와 생성형 AI와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 개발을 못하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 딥시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 엔비디아 GPU는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보면 그런 미국의 첨단 제품 안 쓰고도 미국만큼 기술이 나왔어요. 물론 그 기술을 뺏겼느냐 도용했느냐 이런 지금 아직도 논쟁에 있지만 뺏겼든 어쨌든 뺏기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 정도에 올라갔다는 것은 중국 반도체가 대단하게 갔는데 문제는 미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미국이 통제해봤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하여간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혼란에 빠져 있으니 참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관세 얘기 잠깐 해보고 네. 마무리할게요.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여기 이제 보편 관세 25% 보편 관세 매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분석에 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마 뭐 관세 얘기도 나오던데 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지금 철강, 알루미늄은 관세 25% 확정 발표. 한 달 내로 이제 돈을 더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 주력에는 조금은 벌어져 있으니까 좀 덜 신경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의약품 이것도 때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좀 황당한 측면도 있지만 한다면 또 하는 또 괴력의 사나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때리면 이것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반도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 빼면 한국밖에 없는데 반도체 때린다. 그것은 한국을 때린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는 지금 막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뭐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이요 80년대 자기들 반도체를 좀 싸게 수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설득해서 반도체 관세 금지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반도체는 절대 관세 때리지 말자. 왜냐하면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해 온 나라였기 때문에 관세를 어느 나라도 못 때리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나 돈 케어 반도체도 때릴 거야. 그래 반도체를 때리는 이유는 한국을 미워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생산하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생산 기지를 상당수 약 한 50%를 중국에 두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엄청나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혹시 중국 기술을 유출해주는 파이프라인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박, 관세를 때려서 한국을 망하게 했다는 보다도 관세 협박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회사, 우리 평택이나 뭐 기흥, 이천에 있는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그런 협박을 대대적인 지금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자기들한테는 좋은데, 리쇼링이라 그래서 좋은데 우리는 뭐 산업도 나가고 일자리도 뺏기고. 그렇습니다. 돈도 잃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일자리도 뺏기고 GDP도 뺏고 세금도 다 미국에서 걷는 게 이래 되는데 이 기술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요. 대만의 TSMC도 미국에서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고급 기술은 예전히 대만에 두고 하급 기술만 미국으로 옮겼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 대만에서
TSMC를 호국 신산, 나라 안보를 지키는 신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해도 미국이 대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TSMC다. 그러니까 안보의 핵이기 때문에 기술의 핵, 이것을 돈 문제뿐만 아니라 무조건 옮기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좀 신중하게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하면 또 자꾸 관세 때리고요. 이것저것 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네. 그렇죠.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온 나라가 일치 단결해서 합심해서 지금 거국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관세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에 대해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이 불확실성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돋보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